안녕하세요. 일주일입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많았던 게 WTO 무역 분쟁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역전승을 거두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이번 셋째 주 소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번에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었죠. 근데 1심 판결은 아시는 대로 일본이 이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이의 제기를 다시 신청했고 2심에서는 한국이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되게 이례적인 사건인데 WTO는 이 판결을 할 때 보통과 같이 3심제가 아니고 2심제로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뒤집으면 그냥 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심을 뒤집는 판결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1심에서 패배 원인은 한국 측의 자료 부족이라고 해석되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이 해저토, 심층수 이런 조사를 하지 말라라고 거부했고 한국 측에서는 사실상 자료조사를 포기해가지고 WTO에서 패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심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국 측이 이기고 나니까 일본 측에서는 분노와 망연자실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정말 안전하다. 이걸 안전함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한탄하는 어민도 있었고요. 또 이번 재판을 계기로 이 사고 직후에 후쿠시마의 이미지가 너무 굳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는 어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정부 측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패배한 것이 일본의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 라는 뜻이 아니고 한국의 장벽을 인정해 준 것 뿐이다 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안정성을 계속 알리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두고도 있네요.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은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중 장관급 경제회의를 통해서 한국이 아닌 중국 측의 식품 수입 제한을 철폐, 이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측에 막힌 것에 대해서 조금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요. 물론 대부분은 이런 후쿠시마산이 아니고 구제역 문제에 관련된 합의여서 관련이 없다면 없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영향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6월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중일 개별 회담, 러일 개별 회담 이런 거를 한다고 했는데 한국과의 개별 회담을 열지 않는 쪽으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측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 WTO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네요. 이번에 한국 측이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 후쿠시마의 수산물 방사능 함량이 한국 측의 기준보다 낮았다, 문제없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WTO에서 해양 생태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을 되게 폭넓게 한국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판결했다는 게 이번 입장이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도 걱정을 사서 하는 편은 좋지 않으니까 이번 판결이 우리한테는 좋은 게 좋은 거겠죠. 근데 이게 제발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난 지 4월 14일부로 정확히 3년이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4일 구마모토에서는 최대 진도 7의 본진이 일어나는 지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진도 7이 넘는 최대 지진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때 지진 사망자 45명을 추모하기 위해서 14일에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재 이들 중 대다수는 피해 때문에 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재해 공영주택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곳을 이용할 전망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더 힘을 내겠다 라면서 이 거주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시는 올해 내에 이 복구율 100%를 목표로 하면서 열심히 재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구마모토시의 마스코트는 여러분들이 아는 구마몬인데요. 그 구마몬이 열심히 재건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진 이후에 새로 도시구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리 집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확장해버린 사람들이 도시구획을 어렵게 하고 있다 라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보조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거주민들은 이렇게 조금 빚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네요. 네, 거의 복구가 다 이루어졌다니까 참 다행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꼭 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기대합니다. 이 구마모토는 구마몬의 고향이니까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부과학성은 16일 전국의 공립중고등학생의 영어 실력을 조사하여서 공표했습니다. 이 영어 실력의 평가 기준은 이 언어 능력의 국제 지표라고 불리는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줄여가지고 CEFR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중학생은 이것의 입문 단계인 A1, 고등학생은 초급 단계인 A2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평가로 삼았는데요. 이 중학교 3학년은 42.6%, 고등학교 3학년은 40.2%에 그쳤습니다. 이는 그 작년에 비해서 2%와 1% 상승했다고 보이지만 이 당초 일본의 목표치였던 50% 이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이렇게 영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알파벳, 정말 영어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하는 한국과는 조금 대조적이죠. 동아시아에서 가장 토플 점수 평균이 낮다고 이렇게 지적되기도 하며 일본 정부 측에서도 이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게 하자라는 정책이 검토되기도 하는 등 최근 조금 영어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 경험상으로도 일본에서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발음상의 차이도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번 기회로 일본에서도 영어가 좀 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보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이번 연호 공개가 있었죠. 이 이후에 일본에서 꽤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헤이세이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가 헤이세이 31년이니까 30세 미만의 사람들은 이 헤이세이가 끝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5월 이후에는 이 레이와라는 신연호가 시작되니까 4월 중으로 결혼을 미리 당겨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지금 결혼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 30세가 넘은 사람들, 그러니까 연호가 쇼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들 또한 헤이세이 안에 결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조어 헤이세이 점프라는 표현이 생겨났는데요. 이는 이 쇼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30살이 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헤이세이 시대에도 미혼으로 남아버렸다. 헤이세이를 내가 건너뛰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담은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놀리는 용어로 쓰이니까 이 헤이세이 점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5월 이전에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2000년대에는 결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20세기 사람들이 나는 20세기에 결혼을 끝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99년에 결혼을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다음 세기가 2100년에나 찾아오니까 조금 많이 먼 일이지만
연호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만이 겪을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한 아버지가 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일본 아이치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19살이던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가져서 준강제 성교죄로 징역 10년으로 검사가 기소를 했지만 이 법정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법정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이 한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사건 당시 이 피해 여성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동의하였다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서 이 11일 밤 도쿄역 근처의 거리에 일본에는 많은 수치인 4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들면서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재판관에게 인권교육과 성교육을 이라는 플랜카드를 들면서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진실은 그들만 알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건 조금 놀라운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이 판결도 놀랍지만 더 놀라웠던 거는 일본에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에서 조금 놀라움을 느꼈는데요. 아까 400명이 많은 수치라고 했죠. 일본 내에서는 이런 시위가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는 시위, 데모가 정말 많다라고 놀라고 간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시위가 대규모로 열리면서 새삼 일본의 이런 자신의 표현하는 문화, 그리고 인권 문화, 의식의 성장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상고심을 제기할 입장이라고 하니 이번 상고심을 통해서 조속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4월 셋째 주 소식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WTO 분쟁이라든지 재밌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지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일주일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자스!